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종원 선생님이 처음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됐던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텔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처음 나오셨을 땐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설탕을 들이부을 때, 그리고 마우스 하나 사놓고 아내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할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엄청 공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매력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건 침착맨, 슈카월드의 슈카님이라거나 대중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모순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유튜브 제작하는 팀은 공통적으로 리액션들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말에 아. 제가 장인어른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아 그래요? 우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올해로 15년차 만화가고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그렸고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전공생들 상대로 만화와 스토리텔링을 가르쳤던 전업교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동료 웹툰 작가들처럼 천재적인 감각, 재능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전무해요. 저는 어떤 캐릭터냐면 아주 기본만 막 10년 넘게 반복해야 되는 둔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한 원칙들과 비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만화를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링 관련된 자문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요즘에는 뭐 하고 지내시는지? 어떤 작업 하시는지? 네네. 궁금해요. 그 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긴 한데 웹툰 작가분들 중에도 다작을 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뜨문뜨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매년 신작을 가지고 오는 작가님들과 다르게 차기작을 좀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웹툰 프로듀싱을 하고 있어요. JQ 코믹스라는 웹툰 스튜디오 제작사에서 총괄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사는 기사, 이세계 캠핑으로 힐링 라이프, 역대급 영재 설계사 이런 작품들을 프로듀싱하면서 약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느낌? 그런 작업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슈퍼주니어하고 NCT 드림 공연에 스토리텔링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최근에 개최됐던 에스파의 싱크 콘서트에서는 공연의 VCR 영상의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만화 그릴 때 사용했던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요즘 이렇게 세상에 스토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효과적으로 바꾸는 최고의 무기가 사실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저희 학생들 중에서 자기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엄청 원칙적이고 꼰대다 이거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중에서 다카하시 루미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누야샤 그렸던 람마 이브네 그렸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단편집 중에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라는 단편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정확히 똑같은 꼰대 중년 아저씨예요. 근데 그 만화를 학생들이랑 같이 쭉 보면서 감상하고 분석을 하면 그렇게 중년 아저씨를 싫어하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 만화를 통해서 그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빠를 딱 만났을 때 다른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이런 걸 전 진짜 많이 봐요. 브랜딩을 하려는 어떤 회사에서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 자기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사실 브랜딩에서의 핵심은 어떤 서사를 얻느냐거든요. 경제 쪽에서 봐도 예전처럼 효율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이런 것에서 요즘은 가치 소비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 소비, 비합리적인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굿즈거든요. 굿즈는 이거 왜 샀어? 어디다 쓰려고 샀어? 라는 질문이 통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쓰임새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분야잖아요. 그 굿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사를 사는 행위란 말이죠. 그것만 봐도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작동하는 걸까? 내 삶에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 같은 것들을 생성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이번에 저희랑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던지고 싶으신지. 사실은 뭐 작법서, 창작의 원칙 이런 것들은 작가들만 아는 비밀 같은 거거든요. 직업 비밀 같은 거예요. 마술사의 트릭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쓰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 우리는 인기라고 부르고, 인기는 반드시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쿠키를 지불한다는 것은 마음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스토리텔링적 원칙에서 대부분 해석이 돼요.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길까? 어떤 종류의 인물들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맨날 캐릭터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삶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주제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숙한 작가들, 지망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어떤 캐릭터를 막 만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외모, 성격 이런 걸만 만들어요. 즐거워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멋있기만 하거나 시크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되게 헐렁한 모습만 있거나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작가님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주는 대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는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공감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방식으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동경스러운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한테도 마음을 주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어떻게 섞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종원 선생님이 지금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지만 처음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됐던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리틀 텔레비전, 마리텔 때라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나오셨을 땐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이잖아요. 거대한 기업체의 대표고 잘 나가는 요식업자.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란 마음보다는 대단한 사람이네란 마음이 먼저 쌓여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설탕을 들이부을 때, 와우 공대장이었던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마우스 하나 사놓고 아내한테 들킬까봐 뭐 전전긍긍할 때, 이건 뭐냐면 너무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엄청 공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매력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건 침착맨, 슈카월드의 슈카님이라거나, 대중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 슈카월드의 슈카님이 폭발한 순간 또 혹시 아세요? 주총꾼 영상이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웃다가 복근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전문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업계 전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전문성이란 말과 동시에 소비되는 이미지는 어려움, 딱딱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그맨보다 웃기잖아요. 그 뒤부터는 전달하는 내용은 되게 전문적이고 그걸 관통하는 인사이트도 전문적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화법, 쓰고 있는 모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반대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딱 각 잡게 나와서 전문가로서의 포스로 몰빵을 하면 전 슈카님이 지금처럼 사랑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침착맨 같은 경우도 평소에 개방장 상태일 때는 웃긴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그냥 웃긴 사람이잖아요. 가끔 침착맨이 백상예술대상 수트 입고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침착맨이 가끔 가다가 야 각 잡고 꾸미니까 장난 없다 싶은 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침착맨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붙이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예로 또 들자면, 내가 누가 봐도 좋은 스펙에 괜찮은 외모에 말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최대한 헐렁하고 실수하고 뭔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기획을 해줘야 캐릭터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느 면으로 봐도 나는 특출난 게 없어서 그냥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당연히 공감 갈 만한 어떤 모습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자기만의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본업 모먼트, 내가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기획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작가들은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소개팅에 가서도 유튜브를 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자기의 매력을 만드는 것을 못하는 거죠. 저는 덕후라는 종족을 가장 순수한 이타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야말로 사실은 조기 교육을 받은 덕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덕후예요.
전 5살 때부터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벽타기 하듯 다 보고 자랐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땐 그때 가서 드래곤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두 되게 어린애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달까? 그리고 또 트리포의 삶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영화를 다시 보고 영화를 평론하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저는 이제 만화를 보다가 블로그 글을 올리다가 결국은 만화가로 15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덕후로서의 코스만 놓고 보면 거의 왕족에 가까운 로얄로드를 건 덕후라고 할 수 있죠. 덕후들은요, 남들이 못하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소리내서 말하기 어려운 대사를 말할 수 있거든요. 친구랑 술을 먹다가 야, 우정이란 뭘까? 이런 말을 입으로 소리낼 수 있어요. 덕후들은. 왜? 진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진심이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야, 사랑이 뭘까? 뭐 이런 오그라드는 표현들, 그 솔직한 진심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칠까 봐거든요. 난 너 좋아라고 진심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러면 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기 싫으니까 진심을 숨기고 다치기 싫기 때문에 썸을 타고 말을 돌려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덕후들은요, 너 따위가 나의 진심을 상처 입힐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말부터 덕후다. 그렇죠. 너무 단단하고. 왜냐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내 최애거나 작가님이지 너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게 별로 그쪽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얘기 왜 했죠 근데? 1화가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부터 네네네.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저희가 신작 들어갈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재밌을까? 그러면서도 고인물 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도는 말이 있는데 이야기는 혼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화가 되게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라 다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이야기라는 걸 만드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 티키타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동료 작가 혹은 티키타카의 상대가 된다는 느낌으로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재미있어 하실 만한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우물에서 길어 올려보겠습니다. 언오피셜 버전으로 여기서 달성하고 싶은 이종범 개인의 욕망 같은 게 있다면? 저의 욕망이요? 아 궁금하잖아요. 내 아내가 보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제 만화가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아내가 웹툰 덕후인데 내 만화가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제가 연재 끝날 때까지 목표가 아내를 울려보자였어요.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제 만화 보고 우는 걸 들켜가지고 제가 한 1년 놀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 아내 취향이 아니에요. 아내가 보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 이것도요.